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혈관질환 보장 강화 상담 기법 중 폐경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폐경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바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의 유병률이에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파란색이 남자고 노란색, 녹색이 여자인데요. 이 노란색과 녹색의 차이는 그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40이냐 50이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아마 우리 40 초록색 그 여자 2 요걸로 좀 보시면 그냥 오른쪽 걸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부터는 남자 여자가 별로 이제 차이가 없었고 30에서 39를 보면 여성이 오히려 좀 줄죠. 남성이 굉장히 높은 수치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좀 왼쪽 그 여성끼리만 비교를 하자면 이때부터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0대가 되면은 바로 55에서 56 여성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대에는 이제 확실히 여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폐경 시작 연령부터 남녀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 좀 특이한 현상이겠죠. 그게 이유가 바로 폐경기 여성이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를 따라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콜레스테롤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트로겐 감소,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혈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몸에 이로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는 반면에 몸에 해로운 저밀도가 LDL 콜레스테롤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적절한 식사, 금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혈관계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두 번째로 발생하는 질환이 골다공증입니다. 자, 이 골다공증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도 성별 영열병 골다공증 환자 수 분포인데요. 여성, 이제 뭐 남성은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별 변화가 없다가 70대, 80대에는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죠. 골다공증. 이때는 남성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여러 질환이 생기거나 이제 영양 불충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성 보세요. 엄청나죠. 40대부터 해가지고 치솟습니다. 이게 뭐 거의 이 화살표가 일직선으로 올라갈 만큼 50대에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60대에 최고 수치를 찍고 70, 80대에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계속 높은 상태이죠. 그래서 60대에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골밀도 이제 골다공증을 어떻게 검사하느냐, 골밀도 검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림처럼 골 스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T스코어 이제 표준 편차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정상,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표준 편차가 뭔가요? 이게 동일하게 이제 그 나이 때 그 수치를 이제 표준화한 건데 이때 마이너스가 되면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렇지만 정상은 마이너스 1 요정까지 정상으로 보고 또 마이너스 2.5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2.4 요 정도까지. 근데 질환을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 수치가 바로 마이너스 2.5 이하 수치가 발생하게 되면 표준 편차를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시대가 되면서 변화를 했어요. 예전에는 마이너스 3.0이었다가
마이너스 3.0까지 하니까 너무 골다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로 좀 변화를 하게 됐거든요. 좀 그 기준 수치가 좀 낮아진 거죠. 그래서 많이 위험하더라. 이래서 수치도 낮아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골밀도 검사하고 바이타민 D 검사도 하고 갑상선 호르몬도 검사하고 칼슘 수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폐경후에 발생하는 또 한 가지 질환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는데 또 갑상선 호르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호르몬계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 갑상선은 저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질환 연령대별 이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면 또 이때도 40대부터 여성 폐경 시작 연령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여성에게만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봐서도 폐경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폐경과 갑상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탈모나 빈혈증도 발생하고 극도의 피로감 또는 체중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특히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 박동수도 느려지고 심장 박출량도 줄어들게 되면서 맥박이 천천히 뛰게 되는 서맥이 발생하고 이때 혈관 경직이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투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약을 많이 먹으면 또 항진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항진증이 된 경우에는 거꾸로 기능 저하증하고 달리 대사 속도가 높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심박출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서 빈맥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박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가끔 호소하는 질환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한다, 쿵쾅쿵쾅, 막 벌렁벌렁한다, 뭐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서맥, 빈맥 모두 아니면 또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질환을 모두 부정맥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매우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21년도 통계로 알아보는 질환에서 보면 이 2016년도부터 늘어나는 부정맥 환자, 근데 50대 여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50대에 그냥 치솟습니다. 계속 지금 보는 것처럼 40대에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 올라가면서 여성의 이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셨던 골다공증 통계하고도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정맥은 아까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에서도 봤지만 빈맥, 서맥 그리고 기타 부정맥 해서 심방세동, 조동, 기타 부정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에서는 약 10%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30에서 60%나 이 부정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심방세동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뇌졸중, 30%가 뇌경색. 그러니까 이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서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전기 충격, 또 고주파 전극 도자술, 또 그림처럼 냉각 풍선 도자술 여러 가지 또 시술을 한 중에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식형 제세동기를 삽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정맥으로 인한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혈전성 뇌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인데요. 이 뇌경색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5배에서 17배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은 일반 뇌경색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있으면 보통의 경미한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 바로 이제 재활이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은 퇴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고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되어 있고 영구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재활을 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러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은 편마비가 너무 나와서 침대 위에 누워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의 갱년기가 위험한 이유죠. 53세 여성입니다. 갱년기 여성으로 우울증이 복합되어 있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게 돼요. 갱년기 치료하러 갔더니 갑자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했다면서 신지로이드라는 갑상선 기능 항진을 시키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걸 또 먹었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급성 뇌혈전증이 발생하면서 2022년도에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죠. 한쪽 편마비 발생하면서 재활 치료 중에 계속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3세 여성이 단순 갱년기로 봤던 증상이 아니라 이런 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또 뇌심 질환,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뇌심 안심공제, 특히 성인 주요 질환 수술 특약 보장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트리플 건강공제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지만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협심증도 보장을 하고요. 1호종 수술, 성인 주요질환 수술, 내심 안진공제에서는 플러스 심장보장, 심장질환,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나 성인 주요질환 수술비, 여기서 이제 부정맥 아주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1호종 수술 급여에서는 1호종은 다 이제 부정맥, 모든 전신 질환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렇게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장 뇌 수술도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성진 주요 질환 수술, 성인 주요 질환 입원, 그 다음에 내심 안진공제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심장질환, 또 뇌질환, 관열, 비관열 수술, 또 건강관리 자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심 안심공제에서 심장질환, 성인 주요질환, 질병 코드에서 보면 5번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에서 I52에 보면 이 부정맥 코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폐경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는 반드시 이런 성인 주요 질환 수술 특약을 추가로 준비해 보시는 걸 적극 권유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성 폐경, 호르몬 감소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고지혈증 하면서 협심증 되고 급성 심근경색증 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정맥으로 혈전증, 뇌경색증, 또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 뇌경색증으로도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성 폐경이 발생하는 50대 전후의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및 골절 위험 증가에 따른 보장 니즈를 사례를 통해 니즈 환기를 하시고요. 이에 대한 보장을 같이 이 내심 안심 건강공제를 강조드렸어요. 뇌하고 심장을 다 수술이나 진단비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드린 일상생활 기본 동작 장애 부정맥으로 인한 이 뇌경색에는 결국 영구장애가 아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골절, 특히 척추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하반신 마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시설, 간병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G 가족 돌봄 공제까지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1호 등급 재가 시설 특약 이 부분까지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경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내심 질환에 주의를 하라. 그래서 폐경 전후 니즈 환기 보장 화법은 혹시 갱년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냐. 그 나이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고지혈증이 매우 심해지면 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기침만 해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도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혈전 뇌경색증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보통 남성분들만 뇌심장 질환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50대 이후로는 여성 위험도도 갑자기 상승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뇌심 질환 보장들을 좀 더 늘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상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지혈증, 혈관 변화입니다. 폐경기 여성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겠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갑상선 항진증, 부정맥, 골다공증, 골절과 후유장애입니다. 이 키워드들 꼭 기억하시고요. 폐경 앞둔 여성분들에게 보장 준비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